이 나무를 베지 마시오. 제발. 이 나무만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로 나무를 끌어안은 여인.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에는 아무도 모르는 두 사람의 약속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나무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공주 땅, 금강이 굽이굽이 흐르는 언덕 위에 두 집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왼쪽은 함양 박씨 가문의 집이었습니다. 오른쪽은 전주 이씨 가문의 집이었습니다. 두 집 사이에는 낮은 돌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 허리 높이쯤 되는 누가 봐도 이웃집과의 경계를 나누는 평범한 돌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돌담은 단순한 돌담이 아니었습니다. 두 집안 사이에 쌓인 50년 묵은 원한의 상징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두 집안은 하늘이 두 쪽 나도 화해하는 일이 없을 것이야. 그러게. 어른들도 무슨 일인지 정확히는 모른다잖아. 5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두 집안 사람들은 같은 우물을 쓰지 않았습니다. 같은 장터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같은 제삿날이면 서로 먼저 끝내려 서둘렀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금강 언덕 위에 진달래가 피어났습니다. 돌담 왼편 박씨 집 마당에서는 소녀 하나가 꽃을 꺾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연화. 나이는 16.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진하고 눈동자는 봄 강물처럼 맑았습니다. 웃으면 보조개가 패이고 걸으면 치맛자락이 꽃잎처럼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봄날의 소녀였습니다. 연화는 꽃을 꺾다가 돌담 너머를 슬쩍 바라봤습니다. 이씨 집 마당에도 봄이 와 있었습니다. 살구나무에 꽃이 피었고 마당 한가운데 우물가에는 노란 개나리가 늘어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마당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 집에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도련님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나눠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원수 집안이었으니까요. 연화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는 얼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박씨 부인이 바느질을 하다 말고 딸을 불러 앉혔습니다. 연화야, 너 혹시 담 너머 이씨 집 도련님을 본 적 있느냐?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잘 됐다. 앞으로도 보지 마라. 저 집 사람들과는 눈도 마주치지 말 거라. 왜요,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것은 내가 알 필요 없다. 그냥 원수 집안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씨 부인이 바느질을 다시 시작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화야, 세상에는 이어지면 안 되는 인연이 있느니라. 아무리 마음이 끌려도 그 끌림을 따라가면 안 되는 인연이. 연화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왜 지금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깨닫게 되는 것은 훗날의 일이었습니다. 공주 땅 금강 언덕 위의 두 집안 이야기는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함양 박씨 집안의 가주는 박진사였습니다. 나이는 50. 엄격하고 고집이 셌습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원칙을 목숨처럼 여겼고 한 번 결정한 것은 절대 바꾸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지만 가까이 하기는 어려워했습니다. 연화의 어머니 박씨 부인은 남편보다 부드러웠지만 집안일에 있어서만큼은 박진사 못지않게 단호했습니다. 연화에게는 오빠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상윤. 나이는 22. 과거를 준비 중인 선비로 성격이 꼿꼿하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아버지 박진사를 가장 닮은 자식이었습니다. 전주이 씨 집안의 가주는 이참봉이었습니다. 나이는 53. 박진사와는 50년 전부터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다만 마을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두 집안이 함께 장사를 하다 크게 배신이 있었다고. 한쪽이 다른 쪽의 재산을 빼앗았다고도 하고. 아니야, 혼담이 오가다 파혼이 됐다고 하던데. 소문만 무성할 뿐 진실은 안개 속에 있었습니다. 이참봉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서하. 나이는 18. 키가 크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그를 좋아하고 그림을 즐겨 그렸습니다. 아버지 이참봉과 달리 성격이 온화하고 다정했습니다. 서하는 돌담 너머 박씨 집 마당에서 가끔 꽃을 꺾는 소녀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꽃을 꺾는 손이 참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말을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봄날의 꽃처럼 피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초입, 소나기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연화는 빨래를 거들어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바람에 빨래를 바구니에 담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돌담 쪽으로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담 너머에서 손 하나가 불쑥 나왔습니다. 연화의 팔을 잡아준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돌담 너머에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빗속에 서서 연화를 바라보는 눈빛이 당황스럽고도 다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소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연화는 얼른 팔을 빼고 물러섰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소녀는 이내 담 너머로 사라졌고 연화는 빗속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빗소리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년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당황스럽고도 다정하던 그 눈빛, 낮고 조용하던 그 목소리. 저 사람이 이씨 집 도련님인가? 연화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아니야. 원수 집안이야. 어머니가 말씀하셨잖아. 며칠 뒤 연화는 마당에 나왔다가 또 담 너머를 슬쩍 바라봤습니다. 이씨 집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담 위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돌로 눌려 있어 바람에 날리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주위를 살피고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비 오는 날 실례했습니다. 이씨 집서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얼른 치마 속에 감췄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까? 아니야, 하면 안 돼. 하지만 인사를 받았으니 답장을 안 하는 것이 더 예의 없는 것 아닐까? 그래도 원수 집안인데. 연화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 상윤이 연화를 불렀습니다. 연화야, 혹시 담 너머 이씨 집 도련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 있느냐? 연화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요, 오빠. 잘 됐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아버지가 아시면 집안이 발칵 뒤집힌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연화야. 상윤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 행복이 이씨 집안과 엮인 것이라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재앙이 된다. 알겠느냐?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연화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에 글씨를 썼습니다. 괜찮습니다. 박씨 집 연화. 다음 날 새벽 아무도 없는 마당에 나가 그 종이를 돌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부터 돌담 위에는 종이가 오갔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인사였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금강이 유난히 맑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긴 이야기였습니다. 좋아하는 꽃이 있습니까? 진달래를 좋아합니다. 도련님은요? 저는 매화를 좋아합니다. 눈 속에서도 피어나니까요. 연화는 서하의 답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서하가 종이에 그림을 그려 보냈습니다. 매화 한 가지를 먹으로 그린 것이었습니다. 선이 섬세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연화는 그 그림을 책 사이에 끼워 간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돌담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 아씨. 서하가 담 너머에서 조용히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주위를 살피고 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아씨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서하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연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새벽 강가 버드나무 아래서 뵙겠습니다. 그것이 연화의 결정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한 걸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금강 언덕 아래 버드나무 아래에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마주 섰습니다. 강물이 아침 안개 속에 조용히 흘렀습니다. 새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글로 나눈 이야기는 많았지만 얼굴을 마주하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뵈니 더 아름다우십니다. 연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도련님은 글씨보다 목소리가 더 따뜻하시네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새벽마다 버드나무 아래서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강물을 바라보고 때로는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하가 작은 나무 묘목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느티나무 묘목이었습니다. 이것을 함께 심지 않겠습니까? 연화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디에요? 서하가 두 집 사이 돌담 옆 빈터를 가리켰습니다. 돌담 바로 옆 두 집의 경계가 맞닿는 곳이었습니다. 저 자리에 심겠습니다. 두 집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이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며 우리도 함께 자라겠습니다. 연화는 한참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땅을 팠습니다. 묘목을 넣고 흙을 덮었습니다. 물을 길어다 부었습니다. 서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나무가 우리보다 오래 살 것입니다.
우리가 떠난 뒤에도 이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연화가 나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도 이 나무와 함께 오래 남겠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나무는 그날부터 두 사람의 비밀이었습니다. 마을에는 나이 지긋한 점쟁이 할매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덕순 할매. 마을 사람들이 고민이 생기면 찾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연화가 홀로 덕순 할매를 찾아갔습니다. 할매, 이어지면 안 되는 인연이라는 게 정말 있나요? 덕순 할매는 연화를 오래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인연이란 것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란다. 하늘이 정하는 것이지. 하지만 할매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도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상처가 되는 인연이 있단다. 그 상처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진짜 사랑의 무게인 게야. 연화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지 연화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두 사람의 새벽 만남은 계속됐습니다. 두 사람의 새벽 만남은 계속됐습니다. 여름이 오고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함께 심은 느티나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가을이 되자 작은 가지에 노란 잎이 달렸습니다. 도련님, 나무가 자랐어요. 그러게요. 우리도 이 나무처럼 자라고 있는 걸까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서하는 연화를 위해 시를 썼습니다. 금강의 물결처럼 진달래 꽃잎처럼 아름다운 글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시를 읽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서하를 위해 손수술을 놓은 놀이개를 만들었습니다. 쪽빛 비단에 매화꽃을 수놓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꽃이 매화라는 걸 기억하셨군요. 서하가 놀이개를 손에 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것을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연화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하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연화 아씨, 저는 아씨와 혼인하고 싶습니다. 연화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 알고 있습니다. 두 집안 사이의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설득할 것입니다. 아씨는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연화는 오랫동안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부모를 설득해 보기로 했습니다. 서하는 그날 저녁 아버지 이참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박씨 집 교수와 혼인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이참봉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아버지, 두 집안의 원한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저와 그 교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저희가 왜 그 원한을 짊어져야 합니까? 이참봉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시는 그 말을 꺼내지 마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 서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운을 띄웠다가 박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봤습니다. 연화야,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이씨 집 도련님과 대체 언제부터? 어머니, 저는 그저 다시는 그런 말 꺼내지 마라. 내 아버지가 아시면 집안이 무너진다. 두 사람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남은 계속됐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강이 얼고 바람이 매서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 추위 속에서도 버드나무 아래 나란히 앉아 손을 녹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추우시지 않습니까? 도련님 옆에 있으니 따뜻합니다. 서하가 연화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연화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겨울을 났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함께 심은 느티나무에 새잎이 돋았습니다. 1년이 지난 것이었습니다. 서하가 나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연화 씨, 이 나무가 우리의 증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나무 앞에서 한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무슨 약속이요? 평생 아씨만을 마음에 두겠다는 약속입니다. 연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같습니다. 두 사람은 나무 아래 나란히 앉았습니다. 봄 햇살이 새잎 사이로 쏟아졌습니다. 금강이 반짝이며 흘렀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이 함께 나눈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끝이었습니다. 봄이 무르익던 어느 날, 박씨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온 중매쟁이였습니다. 박진사대 교수가 이제 혼기가 됐다 하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한양 홍씨 가문에서 혼담을 넣고 싶다 하십니다. 박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홍씨 가문이라면 우리 집안과 맞는 가문이지. 좋소. 연화는 그 말을 마루 뒤에서 들었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서하에게 급히 종이를 보냈습니다.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도련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서하의 답장이 왔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다시 설득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서하는 그날 아버지 이참봉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이참봉은 처음에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서하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밤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이 돼서야 이참봉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하야. 예, 아버지. 그 처자가 그렇게도 마음에 드느냐? 서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 아씨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참봉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직접 박진사를 만나보겠다. 서하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것이 가짜 승리였습니다. 이참봉이 박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5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이참봉이 박진사 집을 찾아갔다고?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박진사가 이참봉을 사랑채에서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공기가 싸늘했습니다. 이참봉이 먼저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대개 딸을 마음에 두고 있소. 두 아이를 맺어주는 것이 어떻겠소? 박진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들은 그대로요. 우리 집안 원한은 우리 대에서 끝내야 하지 않겠소. 두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박진사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말씀은 들을 수 없소. 돌아가시오. 박진사. 우리 집안이 이씨 집안에게 당한 것을 잊지 않았소. 내 딸을 이씨 집 며느리로 보내는 일은 죽어도 없을 것이오. 이참봉이 일어섰습니다. 그 원한이 무엇이오? 50년 전 일이오. 심지어 정확히 무슨 일인지도 서로 다르게 기억하고 있지 않소. 박진사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돌아가시오. 문이 닫혔습니다. 이참봉은 쓸쓸히 돌아섰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서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연화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연화를 불러 앉혔습니다. 연화야, 이씨 집 도련님과 만나고 있었느냐? 연화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실이구나. 박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화야, 이제 그 만남을 끊어라. 어머니, 내 아버지가 아시기 전에 끊어야 한다. 아버지가 아시면 저 집에 불을 지를 뿐이다. 연화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저는… 연화야. 박씨 부인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저 집안과의 일은 내 행복이 될 수 없다. 그 씨앗은 꽃이 되기 전에 꺾여야 한다. 연화는 방으로 돌아와 혼자 울었습니다. 그러나 만남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진사가 연화의 방에서 서하가 써 보낸 시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박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시뻘개졌습니다. 연화야. 박진사의 호통 소리가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연화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제부터냐? 이씨 집 그 도련놈과 언제부터 만난 것이냐? 아버지, 제발. 당장 한양 혼사를 진행하겠다. 이달 안에 혼담을 마무리 짓겠다. 아버지, 안 됩니다. 저는… 입 닥쳐라. 박진사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박씨 부인이 달려들어 연화를 감쌌습니다. 영감, 제발. 박진사는 시 뭉치를 마당에 내던지고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연화는 마당에 흩어진 서하의 시들을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눈물이 시지를 적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담 위에 종이를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아셨습니다. 이달 안에 혼인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도련님, 이제 어찌해야 할까요? 서하의 답장이 왔습니다. 도망칩시다. 연화는 그 두 글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도망. 가슴이 뛰었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연화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도망을 가면 아버지는 어찌 되는가? 오빠는, 어머니는, 자신 때문에 집안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다음 날 새벽 연화는 버드나무 아래 나갔습니다. 서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화 씨, 함께 가겠습니까? 연화는 서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연화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저는…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서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연화 아씨, 제가 도망을 가면 아버지가 그 분노를 어디로 쏟을지 모릅니다. 도련님 댁을 향할 것입니다. 이씨 집안이 위험해집니다. 서하는 한참 동안 연화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대로 헤어지자는 말씀입니까?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도련님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이 그것뿐입니다. 서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연화 아씨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서하는 돌아섰습니다. 연화는 혼자 강가에 남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서하가 담 위에 종이를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한양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열흘 뒤 떠납니다. 연화 씨, 마지막으로 한 번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연화는 그 종이를 읽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열흘 뒤에 서하가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답장을 썼습니다. 내일 새벽 나무 아래서 뵙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함께 심은 느티나무 아래 섰습니다. 나무는 이제 두 사람의 키보다 조금 더 자라 있었습니다. 잎이 무성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서하가 말했습니다. 연화 씨, 저는 한양에 가서 반드시 두 집안의 원한을 풀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고개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나무를 잘 봐두십시오. 서하가 나무를 올려다 봤습니다. 연화가 나무 둥치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가 이 나무 아래 있겠습니다. 도련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이 나무와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서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걷혔습니다. 서하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쪽빌 놀이개였습니다. 연화가 술을 놓아 만들어준 그 놀이개였습니다. 반쪽을 드리겠습니다. 서하가 놀이개의 매듭을 조심스럽게 풀어 반을 나눴습니다. 이 반쪽은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나머지 반쪽은 아씨가 가지고 계십시오. 두 반쪽이 다시 합쳐지는 날이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입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반쪽 놀이개를 받아 쥐었습니다. 서하가 마지막으로 연화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멀어졌습니다. 강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나무를 껴안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혼인을 했습니다. 한양 홍씨 가문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홍씨 집안 서방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점잖고 예의가 발랐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마음속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서하가 간 자리였습니다. 한양으로 간 뒤에도 연화는 매해 공주 친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올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느티나무였습니다. 나무는 해마다 자랐습니다. 연화가 올 때마다 더 크고 더 무성해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나무 아래 앉아 반쪽 놀이개를 손에 쥐고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도련님, 잘 계십니까? 소식은 없었습니다. 이씨 집에서는 서하가 한양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말만 들렸습니다. 그 이상의 소식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해 겨울, 연화의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화는 과부가 됐습니다. 아이도 없었습니다. 연화는 공주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날마다 느티나무 아래를 찾았습니다. 나무는 이제 어른 2명이 팔을 벌려도 안을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씨 집 연화씨가 날마다 저 나무 아래 앉아 있다네. 무얼 기다리는 것일까? 이씨 집 도련님을 기다리는 것 아니겠어.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들 알면서도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박 진사가 마당을 거닐다 돌담 옆 느티나무를 올려다 봤습니다. 나무는 어느새 집 처마를 훌쩍 넘길 만큼 자라 있었습니다. 박 진사의 눈이 굳었습니다. 저 나무는 누가 심은 것이냐? 하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그것이 아씨께서 심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 진사가 잠시 나무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베어라. 하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예. 저 나무가 이씨 집담 옆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느냐. 보기 싫다. 당장 베어버려라. 소식은 금세 연화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연화는 달려 나왔습니다. 하인 둘이 도끼를 들고 나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연화가 나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인들이 당황했습니다. 아씨, 어르신 명이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연화는 두 팔을 벌려 나무를 껴안았습니다. 박 진사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연화야, 비켜라. 아버지, 이 나무만은 안 됩니다. 비키라 했다. 아버지.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나무는 제 전부입니다. 제발 베지 마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담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씨 집 연화씨가 나무를 껴안고 울고 있대. 미친 것 아니야? 저 나무가 이씨 집 도련님과 심은 나무래잖아. 박 진사는 눈물을 흘리며 나무를 끌어안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처절했습니다. 박 진사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물러서거라. 하인들이 도끼를 내렸습니다. 박 진사는 돌아서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베지 않겠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화는 나무를 끌어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무는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박 진사는 방 안에 홀로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박 진사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화는 나무 아래 혼자 앉아 오랫동안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내가 감당해야 하는 무게인가? 덕순 할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상처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진짜 사랑의 무게인 게야. 연화는 손에 쥔 반쪽 놀이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감당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 순간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기다림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을. 결과가 아니라 기다리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사랑이라는 것을. 연화는 나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무는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답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양에서 관리가 내려온다고. 어떤 관리? 공주 고을 새 수령이 온다는데. 연화는 그 소문에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씨 집 하인이 헐레벌떡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박씨, 대가씨, 도련님이, 서하 도련님이 오십니다. 연화는 손에 들고 있던 바느질감을 떨어뜨렸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신가요? 도련님이 공주고을 수령으로 내려오십니다. 오늘 도착하신다고. 연화는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련님이 오신다. 서하가 공주 땅에 도착했습니다. 관복을 입은 서하는 이제 30이 넘은 어른이 됐습니다. 어깨가 넓어지고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의 온화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하는 관아의 짐을 풀자마자 곧장 금강 언덕 위로 향했습니다. 느티나무가 보였습니다. 나무는 거대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12해가 지난 것이었습니다. 그 나무 아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연화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2해의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서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연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련님도 오래 걸리셨습니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서하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반쪽 놀이개였습니다. 12해 동안 간직해온 그것이었습니다. 연화도 품속에서 반쪽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두 반쪽을 맞췄습니다. 딱. 놀이개가 하나가 됐습니다. 연화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서하는 연화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한양에서 두 집안의 원한의 진실을 알아냈습니다. 연화가 눈을 들었습니다. 50년 전 두 집안이 함께 하던 사업에서 큰 손해가 났습니다. 그 손해의 원인을 두고 서로 상대방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두 집안 어느 쪽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홍수로 인한 불가항력의 사고였습니다. 한양호조 문서를 뒤져 그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연화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50년 동안 두 집안이 원수로 살아온 것이 아무 이유 없는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무를 올려다 봤습니다. 봄바람이 새잎을 흔들었습니다. 서하가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그 문서를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진사를 만나겠다고. 며칠 뒤 이참봉이 공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박씨 집을 찾았습니다. 박진사가 이참봉을 맞이했습니다. 두 노인은 마주 앉았습니다. 이참봉이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박진사가 문서를 받아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진사가 눈을 감았습니다. 50년이요. 이참봉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50년 동안 서로 원망하며 살았소. 박진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내 딸에게 큰 죄를 지었소. 이참봉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두 노인은 그날 밤 마주 앉아 오래된 술 한 병을 나눴습니다. 50년 묵은 원한이 녹아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돌담을 허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지켜봤습니다. 이참봉과 박진사가 나란히 서서 돌담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돌담이 무너진 자리에 느티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두 집안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서하와 연화의 혼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박수를 쳤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저 두 집안이 이렇게 되다니. 참말로 하늘이 하신 일이야. 연화의 어머니 박씨 부인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빠 상유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지만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서하와 연화는 느티나무 아래 나란히 섰습니다.
나무 그늘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느티나무는 더욱 크게 자랐습니다. 서하와 연화는 나란히 늙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고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날마다 느티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강물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집안의 자녀들이 오가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원수 집안이었던 두 집안은 이제 한 집안이 됐습니다. 어느 해 가을 두 사람이 나란히 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 손자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나무는 왜 심었어요? 서하가 손자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심었단다. 왜요? 우리보다 오래 살 나무가 필요했거든. 왜요? 연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두려고. 손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직 알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서하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느티나무 그늘 아래 두 사람은 오래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그늘이 깊어지고 가을이 오면 잎이 물들고 겨울이 오면 가지에 눈이 쌓였습니다. 나무는 두 사람이 떠난 뒤에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느티나무를 사랑나무라고 불렀습니다. 봄마다 꽃이 피고 봄마다 연인들이 그 나무 아래 나란히 앉았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저 나무 아래 앉은 두 사람은 반드시 이어진다고 하더라. 세상에는 이어지면 안 되는 인연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사람이 정한 원한이 하늘이 맺어준 인연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50년 묵은 원한은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오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두 사람에게서 12해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12해의 기다림이 있었기에 다시 만난 날의 기쁨이 그토록 깊었으니까요. 진정한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나무처럼 조용히 자라 결국 세상에서 가장 큰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